쉬는 시간은 고민해봤는데 다음 주에 진도 나가면 제가 지난 학기 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시험 문제를 낼 때 평균 50을 목표로 낸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제가 패배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어요. 평균 막 예를 들면 45점 막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도 저도 슬플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전반부 내용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야 되나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도를 나간다 해도 걔를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넣지는 않을게요. 기말고사 땐 새로 등장하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 톡방에다가 투표를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휴일 없어서 화요일반 금요일반 동등한 느낌으로 스케줄 진행하니까 양쪽 반한테 둘 다 물어봐서 아무튼 톡방 기준으로, 수업용 톡방 기준으로 다수 의견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슬프게도 휴강을 고를 수는 없어요. 우리 이전에 연휴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간에 8주차는 시험 기간이기도 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음 주는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들, 수업들 시험 공부하시거나 여기 와서 시험 공부하셔도 되긴 해요. 화이트 노이즈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무튼 다음 주는 출석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가져가고 구체적으로 뭐 할지는 투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시작해 봅시다. 제가 지금 제정신이었다면 과제 설명서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거 볼 수 있습니까? 다운로드 가능합니까?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놨어요. 좋아요. 그러면 요거랑 .pdf 파일, 요 슬라이드도 아마 올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이 구경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전 과제들, 그러니까 지난 학기 과제들은 과제 설명서에 막 한국말 엄청 길게 갖고 적어놨는데 요거는 조금 슬라이드를 추가로 투자를 해서 반반 치킨 같은 느낌으로 좀 준비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7주차 내용 자체, 과제 넘버원 자체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도록 일단 막아놨습니다. 물론 기말고사 때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나갈 테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간에 남은 시간 동안 살짝 소개하고 여유 시간에 여러분 여기서 과제 넘버원 진행하는 거, 또는 우리 뭐 파이썬 수업이나 C 수업이나 잘 안 되는 거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수업 첫 번째 과제를 시작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과제 설명서 한번 읽어보고 현재 버전 코드 제가 미리 마련해둔 .c 파일들 살짝 둘러본 다음에, 그래서 현장학습 살짝 해본 다음에 새로운 목표, 지금 버전에서 내가 어떤 추가적인 목표를 더 도입을 해야 과제 넘버 만점을 받을 수 있나를 확인하고 거기까지 하면 설명이 끝나요. 여유 시간 동안 각자 과제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요 내용 자체는 시험 범위는 아니긴 해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 다룰 만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전부 다 이번 과제를 수행할 때 쓰이게 될 겁니다. 파이썬 수업에서 배웠던 뭐 순차 분기 반복 등등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따라서 제 추천 사항은 중간고사 전에 한번 구경해보고 가급적이면 얘네를 진행까지 해보고 중간고사를 맞이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기한은 10주차 수업날 밤까지로 잡아놨습니다. 아무튼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과제 설명서 읽어보고 현재 버전 코드 둘러보고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올게요. 과제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부제는 간단한 수식 파서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파서라는 친구는 말 그대로 파스라는 행위를 수행해 주는 친구입니다. 마치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든가 C 컴파일러 같은 느낌으로, 몸하는 놈 같은 느낌으로 긴 한데, 파스라는 단어 자체는 지금 아마도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일단은 요게 마치 우리가 지금 엄청 조그만 C 인터프리터를 만든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셔도 될 만한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친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키보드로 입력을 받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입력한 거를 C 수식으로 간주해서, 좀 더 좁혀서 간단한 C 수식으로 간주해서,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보고 3이랑 5를 더하라는 거구나. 실제 덧셈을 우리 코드가 수행하고 결과를 그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출력해주는 느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렇게 저 사람이 입력한 글자들, 글자 입력을 분석하는 걸 파서라고 부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수업 과제는 이 과제 넘버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과제들도 여기서 이제 확장해 가지고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문자열, 달리 말하면 1차원적인 데이터, 인덱스 개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0번째 글자 뭐냐, 마지막 글자 뭐냐 등등 입력을 분석해서 그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작업을 그때그때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C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로 준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 내지는 요전 파이썬 수업에서 배웠던 각가지 얘기들을 종합 내지는 정리해 보실 만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코드 적는 시점에 우리가 나중에 F5 누르든가 할 때 런타임에 우리 프로그램이 구사할 수 있는 코드 실행 흐름의 가능성,
여기 이제 순차 분기 반복 얘기하는 거죠. 어쩔 때는 3 더하기 5 더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3 빼기 5도 할 수 있는 그런 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떤 키보드 입력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때는 더하기를 하고 어쩔 때는 빼기를 할 수 있게끔 코드를 미리 잘 적어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품은 떡칠하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쩔 때는 3 더하기 5를 하고 어쩔 때는 3000 더하기 5000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저 사람이 몇 자릿수에 대한 리터럴을 입력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따라서 저 사람이 입력한 길이만큼 글자들을 여러 개를 해석해서 결과적으로 인트 값을 하나를 뽑기 위한 코드를 넣어야 돼요. 따라서 마치 삼각형 출력할 때처럼 이번에는 3글자 하면 되겠구나, 이번엔 5글자까지만 읽으면 되겠구나 같은 느낌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반복 흐름을 여러분이 상정을 자주 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종합해서 런타임에 구사할 수 있는 실행 흐름의 가능성을 미리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간단한 수식 계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커버 가능하도록 데이터 흐름을 단정히 하는 연습을 이번 시간에 해보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과제뿐만 아니라 이후 과제에서도 이전에 우리 3 더하기 5 할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는 x는 3 한 다음에 x 더하기 5 하면 8이 출력될 수 있게 만들어 봅시다 라든가 와 같은 느낌으로, 또는 3 더하기 5 곱하기 8을 할 때 더하기 5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5 곱하기 8을 먼저 할 수 있게끔 한번 계량해 봅시다 같은 느낌으로 추가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보시면 돼요. 방금 2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걔네가 과제 넘버원보다 5배, 5배는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걔네 종합하면 25배 어려운 마지막 과제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 과제는 그런 긴 여정의 시작점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C 선언 내지 수식 내지 문장 세미콜론 시도 때도 없이 찍어야 돼서 불편하잖아요. 적는 방법들을 둘러보면서 자, 순차적인 실행 흐름을 기본으로 두고 각 단계들 사이를 차분하게 연결을 해보는 거, 매끄럽게 다음 문장 실행해도 상관없도록 코드 실행 흐름 잘 구성하시고 문자열의 다음 글자부터 읽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좌항 입력이 끝난 시점 이후에는 연산자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연산자 기호를 성공적으로 읽었다면 그 이후 시점에는 우항 숫자들을 읽기 시작하게끔 그렇게 여러분이 매끄럽게 연결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진행 관련이에요. 자, 아까 전부터 꾸준히 설명하고 있던 내용이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c 파일이 지금 총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xt 파일도 하나가 준비되어 있어요. 걔네들이 전부 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 환경에 잘 들어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친구들은 그냥 더블 클릭하면 만사 해결입니다. 솔루션 탐색기 가면 다 보일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열어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을 추가로 할애를 해서 지금 7주차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오늘 수업에 못 왔고 유튜브 에디션으로 지금 우리 수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라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같이 틀어놓고 천천히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과제 넘버 2, 3 이후 과제들은 요 과제 넘버 1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3 더하기 5 된다, 잘 만들었다라는 걸 전제해서 그 위에다가 새로운 목표를 덧대가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따라서 요게 어렵다라고 포기하시면 사실상 모든 과제의 점수를 0점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의미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지금 요 부분을 차근차근 접근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여러분이 완성해 보시는 걸 일단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이 뒤에는 이제 제출 방법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 지금 .c 파일을 작성하고 있고, 여러분은 내가 열심히 코드 쳐야 되는 .c 파일은 3개 중에 딱 하나만 치시면 돼요. 나머지 2개는 사실은 구경조차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거 정도만 듣고 가셔도 돼요. 해서 아무튼 여러분은 요 homework 1 underscore base라고 적혀있는 .c 파일만 제출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우리 사이버 캠퍼스는 .c 파일만 제출하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혹시나 불안하다면 압축하신 다음에 우리 지금 마련되어 있는 7주차 자리에 마련되어 있는 과제 넘버 1 제출하는 곳에 업로드해 주시면 돼요. 다른 파일은 안 내셔도 돼요. 심지어 내셔도 무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 지금 homework 1 base.c 이 부분을 우클릭을 하시면 상위 폴더 열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위 폴더 열기를 누르시면 그 .c 파일이 C 드라이브 어디에 있나 그 폴더를 열고 선택까지 자동으로 해줍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윈도우즈 11 같은 경우는 압축 대상 이런 식으로 .zip 파일 바로 만들 수 있는 옵션이 있고, 또는 윈도우즈 10 이전 같은 경우는 보내기에 압축 폴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얘를 누르시면 .zip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눌러보시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홈워크1 베이스 .zip 같은 식으로 압축 파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냥 요걸 그대로 업로드 하시면 돼요. 파일 이름은 안 바꾸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일괄 다운로드하면 파일 이름들이 자동으로 사이버 캠퍼스가 바꿔서 다운로드 시켜줘요. 아무튼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로드한 다음에 우리 뭐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느낀 점 열심히 적은 적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과제 코멘트 적는 곳, 그러니까 텍스트 적을 수 있는 곳에다가 0글자 이상의 느낀 점을 적어서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과제는 이번 학기 첫 번째 과제다 보니까 일단 0글자 이상만 적으시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을 음수자를 적지 않는 이상은 느낀 점 관련해서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긴 한데 느낀 점을 .c 파일 안에 주석으로 적어 놓는다거나 하지는 마시고, 일단 업로드를 끝낸 다음에 사이버 캠퍼스에 마련되어 있는 과제 제출하는 칸에 마련되어 있는 따로 텍스트 칠 수 있는 곳에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출 기한은 중간고사 다음 주 화요일반 같은 경우는 화요일 수업날 밤 23시 59분까지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주차부터 다시 또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뭐 중간고사 점수를 문제 답을 맞춰본다든가 아니면 10주차에 우리 막 뭐 강사한테 뭐 묻는다 뭐 그딴 시간을 할 겨를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좀 진도를 나갈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조금 일찍 끝난다라면 일단 10주차 화요일에도 마지막으로 봐드리고 마감을 맞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기는 하지만 기한이 길긴 하지만 요거 일단 시작은 지금 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걸 했냐, 잘 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거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이 나름 괜찮은 복습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물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관련한 내용을. 그래서 평가 기준도 간단하게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내시면 제가 그걸 다운로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 겁니다. 그 다음에 채점용으로 미리 마련해 둔 원본.c 파일들을 써서 테스트를 진행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인트 형식 값 2개에 대한 사칙 연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금 input.txt라고 적혀 있잖아요. 나중에 이걸 다시 한번 소개를 할 건데, 아무튼 여기 적혀 있는 저 4층 연산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집에서 테스트했을 때 잘 된다 하면 100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로드만 기한 안에 하신다면요. 그래서 저런 느낌의 사용자의 거지 같은 입력들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파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거는 제가 막 빡빡하게 막 21억 막 이런 거 집어넣어서 채점하진 않을 거니까 그 정도는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사칙 연산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느낀 점 적어주시면 됩니다. 0글자 이상으로만 적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 정도로 과제 설명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과제가 요 과제의 후속으로 나갈 테니까 지금보다 더 복잡한 .c 파일들 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거 짜세요라고 요구를 할 테니까 같이 한번 구경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일단 과제 자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이제 조금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지금 띄워놓고 있는 .c 파일 3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둘러보고 돌아오도록 합시다. main.c에는 아마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아예 첫 줄부터 주석에다 별표를 쳐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in.c에만 등장하는 내용은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main.c는 사실 여러분이 구경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이따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ain.c에 적혀있는 코드는 여러분이 건드리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막 이상한 다른 선언이라든가 문장들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컴퓨터에서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잘 동작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c 파일 제가 다운로드한 다음에는 원본 main.c를 써서 컴파일을 할 겁니다. 따라서 그때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main.c 내용물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common.c에 대해서도 자주 쓰는 서비스들 같은 걸 제공하는 그런 .c 파일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도 별표 쳐져 있고, 심지어 여기에는 지금 내용물 어딘가에도 별표를 쳐둔 부분이 존재합니다. 아래 부분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6주차 기준 이전 수업 내용만 가지고 납득할 수 없는, 근데 우리 지금 요 파서라는 친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할 것 같은 내용물들 굳이 도입해 놓은 부분에다가 별표를 쳐놨어요. 그래서 별표 안 쳐놓은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이런 선언,
같은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물도 얼마든지 요 .c 파일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 같은 것들 막 이런 거 막 이상한 형식 이름 적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다 별표를 쳐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homework 1 언더스코어 베이스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나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C 선언 내지는 수식 문장들을 적어가면서 과제를 수행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뭐 일단 C 프로그램이니까 main.c부터 살짝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길다란 주석 있고 보시면 아무튼 21줄에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우리 늘 봐왔던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살짝 위에 선언을 지금 두 개를 적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새로운 함수 이름 두 개를 도입하는 거예요. 하나는 input입니다. input은 인수는 뭐 받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간에 const 캐릭터 별 형식 값 하나를 리턴하는 친구로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요 const 캐릭터 별 같은 경우는 C 동네에서 여러분 그 파이썬의 str 형식과 비슷한 문자열을 다룰 때 쓰는 형식이다라고 이전에 표에서 구경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요 input이라는 친구는 여러분이 호출할 때마다 나한테 사용자가 이번에 입력한 한 줄만큼을 문자열을 쓸 수 있게끔 적절한 값을 리턴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파이썬 동네의 인풋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프롬프트 출력 기능은 없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run homework 1 같은 경우는 얘는 여러분이 직접 그 함수정의 내용물을 구성해야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요번 줄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걸 라인에다가 담아갖고 호출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받아서 거기에 예를 들면 3 더하기 5 세 글자가 담겨 있다면 실제 3 더하기 5 덧셈을 수행하고 결과적으로 8을 출력을 하도록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저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것만 봐서는 그러니까 함수 이름만 봐서는 당연히 C 컴파일러는 input이란 게 뭐지? 그래서 뭘 런을 하는 거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를 비롯한 다른 여러분 파이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마치 소위 하이퍼링크라고 부르는 느낌으로 밑줄을 쳐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파란색.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클릭을 하시면 어떤 이름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저게 함수라면 그 이름에 대한 함수 정의 부분으로 점프를 시켜줘요. 그래서 인풋에 대한 함수 정의는 main.c에 있는 게 아니라 common.c에 있습니다. 지금. 다시 컨트롤 탭해서 돌아와 볼게요. 그 다음에 run homework 1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는 여러분이 직접 코드 쳐야 되는 과제용 .c 파일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 정의는 다른 곳에 적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c 파일에 적혀 있어도 됩니다. 아무튼 C 프로그램 만드는 C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인풋이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다른 .c 파일을 읽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는 선언을 토대로 지금 요 input이라는 함수 호출하면 common.c에 있는 저 내용물을 실행하면 되는 거구나와 같이 얼마든지 간주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내가 지금 적고 있는 .c 파일에다가 적절한 선언을 잘 적어두시면 그에 대한 함수 정의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함수 이름을 유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어딘가에 함수 정의가 적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요 main.c에는 지금 샵 include 어쩌고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저만 해볼게요.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맨날 하는 거니까요. stdio.h에서 include 하잖아요. include 한다라는 게 뭐냐면 얘를 우클릭하면 쟤를 열어보실 수가 있어요. 잘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뭔가 막 복잡한 것들이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printf라는 이름, scanf라는 이름 유효하게 적기 위한 선언들 위주로 적혀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printf 컨트롤 클릭하면 stdio.h가 열리고 거기에 printf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선언이 있고 여기는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그걸 바로 세미콜론을 찍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로 함수 정의를 때려버리는 느낌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printf는 뭔가 복잡한 스페시파이어들 잔뜩 달려있고 그 다음에 뭔가 복잡한 인수 형식 막 잔뜩 달려있고 그 다음에 점점점 말줄임표까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 내용이 내 .c 파일 안에 잘 적혀 있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printf라는 이름을 유효하게 쓸 수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저 printf라는 이름에 대한 함수 정의는 기본적으로는 이 .c 파일엔 없어도 됩니다. 그 C 런타임인가 뭔가 하는데 안에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 써도 돼요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도 지금 다른 .c 파일에 그 정의가 적혀 있는 함수 이름들을 main.c에서 이 메인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서 유효하게 적기 위해 저 이름에 대한 선언을 여기다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c 파일 여러 개를 쓰는 사례를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함수 정의는 하나의 .c 파일 안에만 적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c 파일에서 인풋 호출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원래 썼던 방식 그대로 내가 지금 인풋이라는 이름 써야 된다, 도입해야 된다 하면 선언 적으시면 돼요. 다만 잘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잘 적어두면 컨트롤 클릭했을 때 요 인풋을 쓴다라는 건 여기서 함수 정의 적어놓은 요 함수를 쓰는 거구나, 저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는 거구나 라고 얼마든지 간주해 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소개 위주로 갈 것 같고 기말고사쯤 가면 여러분이 직접 .c 파일 여러 개 나눠가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인 내용물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금 .c 파일 여러 개 나눠놓은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다른 내용들 다 구경하지 않고 안 봐도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홈워크 1 어쩌고 .c 파일만 붙잡고 거기 적혀있는 선언 내용만 보고 과제 수행해도 얼마든지 요 파서라는 걸 만드실 수 있게끔 분할해 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메인 내용물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이미 알고 있는 형식 2개 도입했어요. 그래서 각각 선언 적어놨습니다. RET, 제가 보통 리턴값 담는 용도로 도입하는 int 변수 이름이에요. 초이스, 말 그대로 사용자가 이번에 입력한 한 줄을 다루기 위한 형식 해갖고 선언 적어놨습니다. 아무튼 변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while 1 할 겁니다.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while문 내용물 첫 줄은 우리 데이터 흐름,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이죠. 데이터를 가져와서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내보낸다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인풋 호출식이 적혀 있습니다. 초이스에다가 인풋의 리턴 값을 담을 거예요. 그래서 인풋이라는 친구는 사용자가 입력한, 그러니까 프로그램 밖에서 이번에 우리가 분석해야 될 한 줄 어치를 가져오는 친구예요. 가져와서 그걸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리턴해 줍니다. 일단 메인에서는 그걸 초이스에다 담아요. 그 다음에 그 초이스에 만약에 0이 담겨 있다라면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다음 줄을 입력받는 거에 실패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가 예를 들면 Alt F4를 누르거나 아니면 input.txt를 쓰는 경우 .txt 파일 내용의 마지막에 도달해서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0을 리턴하도록 인풋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튼 그 경우에는 알아서 while문 실행을 끝낼 거예요. 중단할 겁니다. 브레이크문 C에서도 쓸 수 있고 다만 파이썬과 다르게 엔터키 치는 대신에 세미콜론을 친다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브레이크하지 않았다면 이번 입력이 유효한 한 줄이란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의 함수한테 전달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저 사람이 이런 글자들 지금 입력했으니까 알아서 지금 수행해야 되는 작업해서 출력까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함수가 메인한테 뭐 의인화하면 저한테, 강사한테 숫자를 하나를 리턴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0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C 동네에서 보통 작업에 성공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의미로 0을 리턴하는 편이에요. 인트 형식 값을 리턴하고 그 인트 형식 값의 리턴 값의 의미가 작업 성공 여부다라면 true, false를 리턴하는 느낌이 아니라 문제가 없으면 0,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소위 에러 코드라고 부르는 0이 아닌 다른 숫자를 리턴하도록 보통 설계를 합니다.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결과가 0이면 성공했습니다 메시지를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3003, 9009, 5 같은 값이 결과값으로 나왔다면 그때는 여러분한테 오류 코드는 이겁니다 라고 전달을 했어요. 그게 C 동네의 기본 국룰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C 동네에서는 0은 제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되는 0이 아닌 값을 non-zero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한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해둔 함수가 저한테 non-zero를 리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3 더하기까지만 적고 엔터를 쳤다. 그러면 유효한 C 수식 적은 거 아니잖아요. 덧셈 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의미로 저한테 0이 아닌 값을 리턴하도록 여러분이 구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그걸 받고 while문 실행을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while문 뒤에 문장은 지금 return 제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도 끝도 없이 사용자한테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밖에서 한 줄 한 줄씩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입력 받는데 성공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일을 시킬 겁니다. 이거 해석해서 작업 좀 해줘 라고. 여러분이 방금 작업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라고 얘기했다면 다음 줄 입력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줄 입력받는 거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함수에서 판단하기에 저 사람 방금 전에 오류 내뱉었는데요. 아니, 이상한 코드 쳤는데요. 라고 저한테 얘기한다면 저는 while문의 실행을 끝내서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을 끝낸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성공했다라면 0을 리턴하는 게 C 동네 국룰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int 형식 값을 리턴할 때는 그런 식으로 자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메인 함수 정의 마지막에 return 0 세미콜론 하는 것도 우리 프로그램 별 이상 없습니다 라고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얘기하는 느낌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C 런타임이 2번 C 프로그램 실행은 성공이었어와 같은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0이 아닌 값을 리턴한다 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오류 코드를 따로 기록을 해둔다든가 별도의 창으로 보여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실행 환경을 따로 구성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건 나중 얘기고 아무튼 간에 자, 전반적인 반복 흐름 눈에 보이죠? 데이터 흐름 눈에 보이죠? 프로그램 밖에서 가져와서 살짝 검사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유효한 한 줄이면 여러분한테 전달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보낸 결과를 보고 방금 전 저 사람 수식 잘 입력했어. 그러면 정상이니까 while문 꼭대기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무조건 점프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방금 전 저 사람 3 더하기 같은 식으로 이상한 거 적었어라면 C 프로그램 자체를 끝내버릴 겁니다. 에서 이 정도 구경해봤으니까 이제 다짜고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컨트롤 F5를 눌러보세요. 누르면 빌드 성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긴 한데 우리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기본 세팅상 뭔가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면 뭔가 복잡한 얘기를 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걸 봐선 우리 프로그램 실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본 코드로 상상해 본 바로는 아마도 지금 인풋 호출식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자가 여기다가 뭔가 적고 엔터키 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3하고 엔터키 쳐봅시다. 우리 맨날 하던 거 있었잖아요. 파이썬 수업에서. 3하고 엔터키 치면 그냥 꺼져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은 현재 버전은 3은 유효한 입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해 봅시다. 3 말고 이게 좀 불편한 게 검은 창 뜬 다음에 마우스 클릭을 한번 하고 키보드를 쳐야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 쳤는데 입력이 잘 안 됐다라면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아무튼 이번에는 3 더하기 5까지만 적고 엔터를 쳐봅시다. 조금 미안하긴 한데 띄어쓰기 없이 요 세 글자를 딱딱딱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하면 엔터를 치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반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3 더하기 5 계산 결과는 8입니다. 같은 느낌으로 프린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여전히 깜빡깜빡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덧셈을 할 수 있으니까 뺄셈도 할 수 있겠죠? 우리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 할 때 여러분 기억나죠? 지난 학기 때 3 빼기 5를 한번 해봅시다. 하면 뭐가 나올까요? 하면 우리한테 8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아직 뺄셈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더하기를 적든 빼기를 적든 심지어 곱하기를 적든 항상 덧셈을 하도록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좌항, 우항은 지금 3이랑 5를 성공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지금 예를 들면 5 더하기 8 같은 거 하고 엔터키 치면 얘는 정상적으로 13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덧셈 결과가 두 자릿수가 나오는 건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30 더하기 50을 적고 엔터를 한번 쳐봅시다. 엔터 치면 역시나 바로 손절해버리는 걸 개거품을 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버전은 좌항, 우항이 항상 한 글자짜리로 구성되도록 달리 말하면 10진수 기준으로 한 자릿수만 유효한 리터럴로서 입력을 받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는 유효한 입력이다라고 간주를 안 해버린 거예요. 현재 버전 우리의 함수는요. 그래서 while문 실행이 끝나버렸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이건 저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따박따박 붙여서 적었었잖아요.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3,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적어가면서 하고 엔터키 치면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저 수식 적을 때 C 컴파일러는 저런 띄어쓰기 잘 이렇게 무시해가면서 잘 읽어줘요. 우리의 파서는 현재는 중간에 띄어쓰기를 끼든가 하면 역시나 오작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풋은 잘 동작하는 것 같아요. 얘는 파이썬의 인풋처럼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run homework 1이라는 친구는 지금 당장 우리가 짜야 되는 내용을 구성해야 되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마련되어 있는 버전은
인트값, 10진수로 한 자리 기준 인트값 2개에 대한 덧셈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해보진 않긴 했지만 3 더하기 5 더하기 8도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C 컴파일러는 가능한데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더하기를 아예 무시를 한다거나 같은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저 두 수에 대한 사칙 연산 정도를 해보는 걸 목표로 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고, 커먼.C는 여러분 구경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얘는 복잡하니까요. 막 유니코드 막 그딴 얘기 들어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코드 짜야 될 홈워크 1 베이스.C를 이제 구경을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여긴 지금 별표가 안 쳐져 있고 여러분 직접 수행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저한테는 지금 약 45분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12시 정각되면 저한테 어필을 해주세요. 최대한 일찍 끝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래 투두 넘버 1, 넘버 2, 넘버 3 해가지고 주석으로 시침지를 좀 해놨어요. 그렇긴 한데 뭐 지금 같이 구경하는 거니까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내려가도록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주의 말씀드릴게요. 커먼.C랑 메인.C는 여러분이 짜는 코드가 아니에요. 다른 프로그래머가 짜둔 내용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막 뭐 헬로월드 같은 거 출력할 때 프린트F 함수 정의 직접 건드리지 않았듯이 커먼.C에는 인풋이라는 함수 정의 내용물 같은 것들은 일단 눈에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그 내용을 고치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라면 퇴사 당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채점할 때는 여러분이 업로드한 .c 파일, 그러니까 커먼.c 같은 게 아니라 제가 따로 마련해 둔 원본 커먼.c를 써서 컴파일을 할 거예요. 따라서 쟤네를 고치면 제 컴퓨터에서, 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정상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국말 맥 쓰는 친구들은 이게 한국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한글이.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조치를 받고 한국말 주석 설명 읽으면서 남들과 동등한 느낌으로 편하게 과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로 적어놓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2022년에 저걸로 개 털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해결책을 발견해서 지금 미리 적용을 해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글 잘 나올 거예요. 아무튼 조금 스크롤 내리면 우리 늘 봤던 샵 인클루드 보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시작인가 봐요. 투두 넘버 1 해가지고 긴 주석을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이름으로 use input text file for test라는 이름의 적나라한 이름을 가진 함수 정의를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return문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예를 들면, 이건 저만 해볼게요. 예를 들면 0 대신에 여기다가 non-zero에 해당하는 리터럴 적고 컨트롤 F5를 누르시면 이제 우리한테 입력을 받지 않아요. 우리한테 입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에 지금 보면 3 더하기 5는 8 우리한테 출력하고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얘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같은 프로젝트에 있는 요 input.txt를 들고 가서 F5푼으로 읽어서 요거 그 4주차인가 예시 코드 안에 들어있기는 해요. 여기 있는 내용물을 프로그램 밖에서의 입력으로 간주해서 매번 인풋 호출할 때마다 여기 눈에 보이는 한 줄 한 줄씩 떼가지고 여러분의 함수한테 전달하도록 그렇게 세트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3 더하기 5 적혀있기 때문에 8 잘 출력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뜸 두 번째 줄부터 1024 곱하기 1024 이거 곱하면 뭐 나옵니까? 148,576 나오죠. 자, 이 숫자는 외워두시는 걸 추천해요. 1메가니까요. 아무튼 간에 그게 나오지 않고 현재로서는 1, 이 저항이구나. 연산자가 0이라고? 이상한 소리하고 앉았네. 여기서 지금 꺼져버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조건 세 글자를 저항, 연산자, 우항 순서대로 한 글자씩만 읽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건 나중에 고칠 거고, 나중에 성공적으로 고친다면 여러분이 여기 use input 어쩌고 했다가 0 적혀 있었던 거 1로 바꾸고 실행했을 때 각각 3 더하기 5 덧셈 결과, 곱셈 결과, 얘 띄어쓰기 적용돼 있지만 뺄셈에서 마이너스 2 나오고 등등이 성공적으로 잘 출력되는 거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과제 완성한 겁니다. 내 함수 잘 구성한 거예요. 그럼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입력하는 걸 희망하실 테니까 일단은 얘를 0으로 놔두고 다음 단계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0 적혀있는 채로 나중에 나 이거 매번 내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 개 귀찮아 죽겠네 하면 요거 1로 바꾸고 input.txt 살짝 고쳐서 저장해 가면서 실행하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는 일단 여기는 지금 완성돼 있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classify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int 형식 값 하나를 받아요. 소수점 안 달린 숫자 하나를 받고,
그 다음에 인트 형식 값 하나를 리턴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 여러분 지금 우리 뭐였지? 인공지능에 의해 그 수업에서 아마 단어가 등장한 적 있지 않을까 싶은데 등장했습니까? 아무튼 분류하는 거잖아요. 개, 고양이랑 고양이 그림 쓱 까놓은 다음에 개 그림이다, 고양이 그림이다 판단하게 만드는. 그래서 서로 다른 폴더에 그림 파일 저장하고 막 그런 거 아마도 해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건 중대사잖아요, 그죠? 아무튼 간에 여기서는 요 CHR에 담겨 있는 걸 그 글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한 숫자로 간주해요. 우리 막 문자표에서 구경해 본 적 있는 그거 얘기한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CHR에 담겨 있는 게 0 한 글자에 해당하는 거냐를 지금 등식 내지 부등식으로 다루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0보다 크거나 같다, 9보다 작거나 같다 같은 식으로 조건식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는 &&&& 연산자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C 동네에서는 &&&가 파이썬의 AND 연산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걔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 명제 논리에서 그리고에 해당하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쪽 다 true여야 결과가 true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C 동네에서는 0이냐 난제로냐로 구분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이는 조건식 자리에 적혀있는 요 그 원기호 있잖아요. 엔터키 주변에 그거를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누르면 요 바 글자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세로 바를, 버티컬 바를 적을 수 있어요. 얘를 두 번 적으면 그 철수 또는 영이가 범위이다 할 때의 그 오어 연산자를 적는 셈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CHR에 담겨 있는 값이 0 한 글자보다 크거나 같고 9 한 글자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는 0 한 글자를 리턴한다와 같은 식으로 지금 리터럴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게 지금 의미 관점으로 우리가 유추하기로는 저게 0,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면 0을 리턴한다. 뭉뚱그려서 0이라고 말하겠어와 같이 지금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 것도 비슷한 느낌이죠. A보다 크거나 같고 G보다 작거나 같으면 또는 소문자 A보다 크거나 같고 소문자 G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소문자 A라고 말해줄게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CHR에 담겨 있는 그 글자가 알파벳이면 소문자 A가 나오고 숫자 자릿수면 0 한 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또는 빼기 또는 곱하기 또는 나누기 또는 퍼센트 사칙 연산이죠. 라면 뭉뚱그려서 더하기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한 글자짜리 띄어쓰기 또는 요 백슬래시 T 하면 탭키를 친 거예요. 탭 글자냐 또는 엔터키 글자냐 그게 맞다면 띄어쓰기로 역시나 통일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백슬래시 0 같은 경우는 우리 널 문자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C 동네에서는 문자열 맨 끝에 여기까지가 내용물임이라는 의미로 0번째 글자를 담는다라 얘기를 했어요. 그걸 널 문자라고 얘기한다 그랬고 여러분이 그 널 문자 그 자체를 내가 리터럴로서 표현하고 싶다면 저렇게 백슬래시 0을 치면 됩니다. 아무튼 그때는 숫자 0을 리턴하도록 적어놓은 것 같고 이 모든 케이스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요. 따라서 유효하지 않은 글자입니다. 예를 들면 학 같은 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뭔가 자꾸 애매하잖아요. 자, CHR에는 글자 하나가 담겨있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는 우리가 듣기로는 CHAR 형식 리터럴이라고 들었습니다. 캐릭터 리터럴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부등식을 하고 앉았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보시면 이 작은 따옴표 0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구경하실 수 있어요. 이거 잘 보입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쟤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소개하기로는 캐릭터 형식 값 나오는 리터럴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C 동네에서는 저거는 인트 형식 수식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48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 한 글자짜리를 한번 볼까요? 얘는 지금 57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되게 애매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대문자 A 한번 볼까요? 65입니다. 소문자 A는 97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딱 10진수로 막 20, 30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서 48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당연스럽게도 10진수 48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계산기님을 모셔올게요. 계산기님을 모셔와서 프로그래머 용으로 바꾸고 여기다가 10진수 기준으로 48이라고 치고 그거를 16진수로 간주한다면 이런 식으로
16진수로 치면 30 두 글자짜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65였어요. 알파벳 대문자가. 65는 41이 됩니다. 그 다음에 97이었어요. 97 같은 경우는 10진수로 97은 16진수로 61에 해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사실은 지금 우리 문자표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현재 문자표상으로 0 한 글자는 30번째 글자인 거예요. 16진수로. 1은 31번째, 2는 32번째, 따라서 9는 39번째 글자로 지금 간주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진수로 3으로 스타트하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걔는 아마도 숫자 표현, 자릿수 표현이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그게 맞다면 아무튼 지금 48부터 57까지니까 0, 1, 2, 3, 4, 5, 6, 7, 8, 9가 딱 제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순서대로 문자표상에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점점점 또는 9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목표가. 그 글자가 자릿수에 해당하는 글자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할 때 굳이 요 아래처럼 5어 연산자를 개 남발을 9번을 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딱 부등식으로 범위 지정하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도 얼마든지 편하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문자표상에 각각의 글자들을 순서대로 나열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에다가 16진수로 0은 0 나오고 9는 9가 나오도록 30, 31, 32, 점점점 39까지로 매핑해 놨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문자, 대문자 A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A는 6, 5예요. 그래서 16진수로 4, 1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몇 글자입니까? 27글자인가 그렇잖아요. 따라서 16진수로 한 자릿수는 거뜬히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16진수로 대문자가 4, 1이었다면 소문자는 6, 1이 되도록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G는 그 뒤로 한참 뒤에 있는 숫자가 튀어나올 겁니다. 와 같이 나열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도 위에랑 비슷한 느낌으로 부등식을 써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알파벳 대문자든 소문자든 알파벳 글자라면 최종적으로 클래시파이는 나한테 A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별 수 없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일렬로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수동으로 %까지 해서 5어 연산자로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이 띄어쓰기 등등도 비슷합니다.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얘는 32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0x20, 16진수로 20이 띄어쓰기 글자라 봐주시면 돼요. 16진수로 30은 숫자, 자릿수, 40부터 50까지는 알파벳 대문자, 60부터 70까지는 알파벳 소문자라 생각해 주시면 그럴싸하게 지금 납득하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탭 문자라든가 아니면 엔터키라든가 얘네는 훨씬 더 작은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0에서부터 31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런 특수 문자들로 쓰인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널 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 C 문자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널 문자는 0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형식 값이 0이다 라면 널 문자고 그게 지금 C 동네에서는 마지막, 그러니까 C 문자열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한 완전 특수한 문자라고 친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계산하면 저 작은 따옴표 백슬래시 0 작은 따옴표 계산하면 항상 인트 형식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게 너무나도 귀찮아서 그냥 인트 값 0을 리턴해 주세요라고 동등한 코드를 지금 적어놨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인트값 -1을 리턴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납득되죠. 여러분이 클래시파이를 써서 지금 다음 글자가 어떤 종류의 문자냐를 좀 더 손쉽게 구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차림표는 위에다 주석으로 지금 마련해 놨고, 그래서 0에서 9 사이 범위면 0 한 글자를 줄 거예요. 따라서 클래시파이 호출한 결과가 0 한 글자냐? 그러면 이 글자는 자릿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다른 작업을 수행하거나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지금 자릿수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갑자기 더하기 같은 기호가 나왔다 라면 여러분이 지금 유효한 입력이 아니구나라고 넌제로를 리턴해서 이번 작업을 아예 끝내도록, 이번 C 프로그램 실행을 아예 끝내도록 그런 식으로 판별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먹은 거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이 친구는 이번 과제에서 쓰기에 적합한 느낌으로 심지어 우리 쓰지도 않는 알파벳 같은 것도 다 잘 구분하도록 잘 만들어 놨으니까 얘는 그냥 여러분 사용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투두 넘버 2를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코드를 짜야 되는 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긴 지금 일단 주석이 엄청 길긴 한데 아무튼 간에 새로운 함수 파스 넘버라는 이름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놨어요. 인수는 3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0번째 인수 보면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여기는 컨스트 캐릭터 별 형식이에요. 그래서 파스 넘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이번에 입력한 한 줄 문자열을 통째로 받아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인트 값 2개를 받아올 거예요. 하나는 BEG, 하나는 END입니다. 그래서 BEG는 비긴의 줄임말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쟁이들 이렇게 길이수 맞추는 거를 광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비긴을 배그라고 보통 자주 적습니다. 아무튼 배그 엔드가 있는 걸 봐서 얘는 어떤 줄에서의 어떤 문자열에서의 특정 영역을 가지고 다루는 친구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인덱스 개념이 여기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친구 자체의 목표는 이 주석 위에 적혀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비긴부터 시작해서 엔드 사이에 좀 더 정밀하게는 비긴 이상, 비긴 번째 이상, 엔드 번째 미만의 인덱스 값을 써서 라인에 담겨있는 각각의 글자들을 체크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글자들을 토대로 어떤 수에 대한 그 글자들을 어떤 수에 대한 십진수 표현 인트 리터럴로 간주해서 적절한 인트 형식 값을 계산해서 리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튼 그래서 3, 4, 5 세 글자가 눈에 보인다라면 최종적으로 리턴 345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이 안에다 밀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내용물 한번 봅시다. 여긴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 선언 하나, 는수식 하나, 그 다음에 리턴문 하나입니다. 그리고 는수식은 지금 딱 한 번만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번 줄 입력에 비긴 번째 자리에 있는 그러면 문자열의 한 칸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 대괄호 연산자 써본 적 있잖아요. 인덱스 개념할 때 튀어나왔죠. 그래서 지금 3칸짜리가 있는데 내가 맨 앞에 거 필요하다. 그럼 대괄호 0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필요하다 대괄호 1 하면 되고 시작은 0번째도 여기도 지금 동등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그 0번째를 쓸 거냐 3번째를 쓸 거냐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요거를 파스 넘버를 호출하는 사람이 정할 겁니다. 그 사람이 요 라인에 있는 비긴 번째 자리부터 엔드 번째 자리까지 고려해서 인트 값 환산해갖고 나한테 보여줘라고 지금 요청을 한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라인의 비긴 번째 글자 하나만 들고 와서 그거를 뺄셈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는 부등식을 썼잖아요. 0 한 글자보다 크고 9 한 글자보다 적으면 자릿수로 간주한다. 그런 식으로 부등식을 썼고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전순 같은 느낌으로 적용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글자에 뺄셈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자, 일단은 요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밑에 다른 설명들도 있긴 한데 먼저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작은 따옴표 0 빼기 작은 따옴표 0 하면 뭐 나오겠어요? 좌항 우항 계산하면 다 인트 형식 값 나옵니다. 지금은 48 빼기 48이에요. 따라서 0이 나올 거예요. 맞죠? 좌항 우항 계산 결과값이 똑같잖아요. 지금 둘 다 똑같은 리터럴이니까 이건 자명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한 글자 빼기 0 한 글자 하면 얘는 이제 48이 아니라 49란 말이에요. 문자표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빼면 1이 나옵니다. 인트 값 1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1 한 글자면은 리절트에 1 담겨요. 9 한 글자면 리절트에 9가 담겨요. 같은 느낌인데 그거를 라인의 비긴 번째 글자랑 0이랑 빼는 겁니다. 따라서 라인의 비긴 번째 글자가 자릿수에 해당하는 글자 0,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라고 상정하고 거기다 0 한 글자에 해당하는 값을 빼서 결과적으로 인트 값 0, 1, 2, 3, 4, 5, 6, 7, 8, 9를 구하는 그런 느낌의 수식을 적었다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조금 특이한 느낌이고 기말고사 시즌에 다시 한번 후반부에 좀 더 적나라하게 등장할 것 같아요. 우리 인덱스 개념 배웠잖아요. 글자에 대한 숫자는 인덱스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 문자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자표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막 다양한 글자들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널 문자를 맨 앞에다 두고 널 문자 바로 뒤에 무슨 글자냐? 예를 들어 0 한 글자가 어떤 칸에 있다면 걔 바로 뒤에 칸에는 1 한 글자가 있는 셈 친다와 같은 식으로 말 그대로 문자 테이블을 지금 마련해 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테이블은 1차원입니다. 마치 리스트라든가 문자열 그 자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글자에 대한 숫자 역시나 인덱스 값으로 상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덱스 개념은 뺄셈이 가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뺄셈한다. 예를 들면 널 문자 기준으로 몇 번째 글자냐?
맨 앞에 기준으로 48번째 글자랑 49번째 글자가 있을 때 걔네 둘을 빼면 48번째 글자랑 49번째 글자 사이에 거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물리 시간이라는 거에 배우는 그런 건 벡터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뺄셈이 가능하고 뺄셈을 하면 거리가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거리 값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그 자릿수에 대한 숫자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다른 인덱스 값들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strlen이라는 함수, 그러니까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널 문자가 담겨 있는 곳이 몇 번째 칸이냐랑 요 0번째 글자가 지금 몇 번째 칸에 담겨 있냐랑 뺄셈을 하면 얘가 결과적으로 몇 글자짜리냐를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는 그런 느낌으로 뺄셈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목표를 반쯤 달성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 라인에 3 같은 걸 적어 놓은 상태로 밀어 넣고 비긴을 0으로 해갖고 설정하면 우리한테 결과적으로 유효한 3, 인트값 3을 리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얘는 지금 여러 글자를 한꺼번에 간주를 해서 그게 몇 글자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긴에서 엔드 사이의 범위의 글자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리절트를 계산해내는 코드는 지금 들어있지 않다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 버전 파스 넘버는 무조건 하나의 글자만 다뤄요. 일단 하나는 쉽습니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변수도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고 수식도 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예요. 그래서 하나는 보통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세 줄인데 한 줄로 다 줄일 수도 있죠. 는 수식 우왕자리 수식을 리턴문 수식으로 집어넣어버리면 한 줄 컷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진짜 목표는 얘가 한 글자만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긴부터 엔드 사이의 모든 글자들을 다 다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함수 정의를 적는 시점에는 저 사람이 3 더하기 5 할지 3, 4, 5 더하기 5 하고 엔터를 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력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 그때그때 서로 다른 두 글자 내지는 세 글자를 고려해 가면서 뺄셈을 수행해서 거리 값을 구하고 그걸 누적을 시켜서 최종적인 인트 형식 값을 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반복 구조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복붙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여기는 지금 시점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할 때는 보통은 begin, 그러니까 시작점은 포함을 해요. 그 다음에 뒷부분, end 부분은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뭐뭐 이상, 뭐뭐 미만과 같은 표현을 자주 써요. 지금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begin이랑 end 사이에 글자들을 우리가 쓸 겁니다. 라인으로 특정되는 그 문자열에서요. 그걸 감안해서 한번 코드를 짜봅시다. 자, 지금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아마도 90줄 언저리예요. 파스 넘버 내용물, 그 다음에 인트 리절트는 0, 저건 지금 필요한 거니까 덧셈 항동원 넣어놓고 스타트하는 거니까 그 바로 아래에 엔터를 치고 여기다 이제 반복 흐름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거 while문 알고 있잖아요. while 한 다음에 탭을 9번을 치면 우리 지금 수업용으로 준비해둔 깔쌈한 단출한 while문이 자동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식에다가 우리가 지금 적어야 되는 건, 자, 이걸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세 글자면 세 글자 다 읽을 때까지, 두 글자면 두 글자 다 읽을 때까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글자가 몇 글자인지를 알고 있다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0글자를 읽어야 되는 상황을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범위상으로 0글자를 읽어야 되는 상황은 우리가 지금 begin 이상 end 미만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begin이랑 end가 같다면 그럼 우린 0글자를 읽으면 돼요. begin 이상 end 미만에 해당하는 범위에 숫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덱스 값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또는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0 이상 1 미만 하면 우리는 0번째 칸 하나만 보면 돼요. 맞죠? 0 이상 2 미만 하면 두 칸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 이상 0 미만이다라면 얘는 0칸 보면 되는 겁니다. 현재 범위상으로. 일단은 begin이 무조건 end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전제합시다. 얘는 논리적으로 필요한 거니까요. 따라서 요 while문 조건식으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든지 예를 들면 begin이 end보다
작은 경우 내지는 다른 경우와 같은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일단 지금은 좀 불안하니까 부등식을 쓰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작업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일단 이번 숫자를 구하는 겁니다. 그거는 뺄셈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밑에 있는 수식을 일단 들고 옵시다. 이거 그냥 문장째로 들고 와서 붙여넣기를 하고, 다만 이걸 는을 하지 말고 누적을 시키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원래 뭐가 담겨 있었냐에 따라서 차근차근 숫자들을 덧붙여서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해두고 이제 반복의 3단 콤보, 다음 반복 준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0, 2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번 진행하면 0번째 글자를 읽을 거란 말이에요. 다음번에는 1번째 글자를 읽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번에는 2번째 글자는 읽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다음 반복 준비할 때 그냥 간단하게 배그를 배그 더하기 1과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저 배그 앤드 라인은 인수 이름이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랑 동등하게 로컬 이름입니다. 따라서 내 맘대로 써도 돼요. 저기 이상한 거 막 담아도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0,2 범위구나 생각하고 0번째 칸을 읽을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1,2구나 생각하고 1번째 칸을 읽을 겁니다. 그 다음번에는 2,2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해당하는 게 없네.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while 실행을 끝낼 수가 있을 겁니다. 배그가 0이고 and가 2일 땐요. 보통 begin이라고 읽기는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복의 내용물,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 4, 5 세 글자가 담겨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역시나 주석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3, 4, 5가 있을 때 가장 처음에는 0일 때는 리졸트는 3이 될 거예요. 그죠? 왜냐? 0번째 칸에 담겨 있는 글자를 읽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비긴이 1일 때는 우리는 현재 목표상으로는 34가 나오면 정상이에요. 4까지 읽는데 원래 담겨있던 3은 이제 10의 자릿수였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34가 나오면 정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비긴이 2일 때 이제 3, 4, 5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긴이 3이면 지금 마지막 글자까지 읽은 거니까 끝이 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생각해 보면 자, 오늘만 사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마지막 자릿수다 생각하고 걔가 1의 자릿수다라 생각하고 지금 더하기 는을 해서 누적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긴 한데 다음번에 또 자릿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방금 전에 0의 자리라고 가정했던 애는 사실은 10의 자릿수였던 거예요. 10자릿수였던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놓고 본다면 여긴 지금 처음에는 그냥 3 더하는 게 맞아요. 원래 0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원래 3 담겨 있었다면 그 애를 10자릿수로 만들어버리고 4를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34가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네들을 각각 100자리, 10자릿수로 간주하고 5를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서 하나를 더해주면 됩니다. 리졸트에 뭐가 담겨 있었든 간에 지금 이번에 읽은 글자가 1의 자릿수가 맞기 때문에 다른 애들의 자릿수를 10진수 기준 한 자리씩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리졸트 곱하기 는을 할 수 있을 거고 리졸트에 원래 담겨 있던 값에 곱하기 는이니까 10을 곱해서 다시 담도록 하면 되겠죠. 원래 0 담겨 있었으면 그냥 0이에요. 원래 3 담겨 있었으면 이제 30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걷다 4를 더할 거예요. 원래 34가 담겨 있었으면 10배에서 340이 됩니다. 걷다가 5를 담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3번 반복하면 3, 4, 5 세 글자 입력에 대해서 345라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사람이랑 컴퓨터랑 차이점이죠. 컴퓨터는 지금 03000000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담으면 3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적을 때는 큰 자릿수를 먼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읽는 값, 문자열에서 처음으로 읽는 값이 가장 높은 자릿수가 됩니다. 근데 걔를 가장 처음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다른 숫자가 붙으면 붙을수록 우리가 10배 뻥튀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긴 한데 우리 사람은 그거에 익숙하니까 지금 그걸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컴퓨터가 왜 굳이 03000000이라고 순서를 우리랑 반대로 적는지에 대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예속 논쟁 같은 거니까 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려냐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시면 확실히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봤을 때 3, 4, 5가 있고 비긴이 0이고 엔드가 3이면
그러면 정상 동작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요 밑에 있는 원래 있었던 요 는수식 적혀 있는 건 아예 지워버리시고 맨 마지막에 3, 4, 5 잘 들어있을 테니까 리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부분은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었다 말할 수 있어요. 삼각형 그리기 납득할 수 있었다. 요 코드도 여러분 지금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리절트에 0 처음에 담는 거 잘 체크해 놨고 현재 반복 전체를 구성하기 위한 3단 콤보 구성하기 위한 메인 변수 이름은 비긴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비긴에 처음에 뭐 답을 거냐 우리가 정한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유효한 값이 담겨 있는 채로 왈문 시작할 겁니다. 첫 반복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파스 넘버 호출하는 그 사람이 잘 해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end를 정하는 것도 요 파스 넘버 호출하는 사람이 잘 알아서 넣어줬을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믿고 3단 콤보에 1번, 2번을 지금 잘 해둔 겁니다. 첫 반복 준비랑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그 다음에 다음 반복 준비하는 코드는 비긴을 1씩 증가시키면 돼요. 범위를 1씩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셈입니다. 깎아가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매 반복마다 해야 될 일은 나 지금 이거 2자릿수인 줄 알았는데 3자릿수네. 원래 알고 있던 숫자 10배를 뻥튀기를 해서 걔네가 각각 100자릿수, 10자릿수가 되도록 만들고 거기다 새로 지금 발견한 1자릿수 숫자를 더해버리면 됩니다. 우린 지금 10진수 쓰고 있으니까 곱하기 10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여담 같은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더하기 는, 곱하기 는 연산자를 썼잖아요.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비긴 더하기 는 1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생각보다 C 동네에서 자주 쓰입니다. 사실 파이썬 동네에서도 우리 엄청 자주 썼어요. 저런 식으로 인덱스 값이라든가 아무튼 순서에 해당하는 거 1씩 증가시킨다라는 걸 자주 썼어요. 그래서 C 동네에서는 요 표현을 여러분이 더하기 비긴 세미콜론과 같은 느낌으로 수식을 적어도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더하기 연산자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계산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비긴 자리에 비긴 더하기 1 값을 담아요. 그 다음에 요 전체 수식 계산 결과 값은 그 덧셈 결과에 해당하는 값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반복의 마지막 3단 콤보의 마지막 부분 할 때 요 더하기를 자주 쓰시게 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다음 하고 싶을 때 더하기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뒤로 이전 하고 싶을 때는 빼기 연산자를 쓰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얘는 이제 잘 마련돼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15분 남았죠. 그럼 이제 투두 넘버 2까지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한 셈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 위에 거 잘 영상 보면서 완료해 두셨다면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체크해 볼게요. 저 지금 잘 만들었나? 완벽해요. 좋습니다. 잘 동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이제 본문에 해당하는 run, homework 1 함수 내용물들을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굳이 스크롤을 올려가면서 구경 안 해도 되도록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할 법한 그런 이름들에 대한 선언을 여기다 몰아서 적어놨어요. 지금 시점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선언은 common.c에 적혀 있어도 되고 main.c에 적혀 있어도 되고 여긴 없긴 하지만 여기 적혀 있어도 됩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이름에 대한 선언은 기본적으로 여러 번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classify라는 이름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저 위에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대한 선언을 여기다가 도 적어놨다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건 저만 해볼게요. 이 친구 컨트롤 클릭하면 바로 위로 스크롤해서 올려줍니다. 근데 저걸 여러분이 매번 스크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구경하기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사용할 법한 함수 이름들에 대한 선언을 여기다 몰아서 지금 집약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 부분까지만 구경하면서 요 밑에 코드를 작성하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두 넘버 3라고 돼 있고 일단은 이런 느낌으로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주석은 조금 일단 읽도록 하고 그래서 run homework 1 호출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좌항을 읽고 그 다음에 연산자를 읽고 그 다음에 우항을 읽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계산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를 우리한테 프린트로 보여주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뭔가 좀 요상하다 싶으면은 이런 느낌으로 return -1을 하도록 중간중간 if문을 적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항을 읽어야 되는 타이밍에 또는 이제 연산자를 읽어야 되는 타이밍에 그래서 classify 하면 나한테 더하기 기호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0 같은 자릿수가 튀어나오면 -1을 리턴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좌항을 읽는다라는 코드 보시면 0번째 글자, 이번 입력 줄의 가장 앞 글자를 분석을 해서 분류를 해서 걔가 자릿수에 해당하지 않으면 꺼지라고 한다. 자릿수에 해당하는 게 맞으면 우리가 방금 잘 짜둔 파스 넘버를 호출할 거예요. 0번째 글자 갖고 인트 값 좀 만들어줘. 그래서 그 결과를 LHS에 담을 겁니다. 그 다음에 3-2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연산자를 다뤄야 되는 상황인데 무조건 이번 줄 입력의 1번째 글자를 연산자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하기냐 또는 빼기냐 곱하기냐 나누기냐 퍼센트냐 5개 케이스가 아니라면 꺼지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번째 글자 자체를 OP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HS라는 이름에다가 지금 2번째 글자 한 글자를 토대로 인트 형식 값을 만들어서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산을 수행할 때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add를 합니다. LHS 값이랑 RHS 값을요. 그리고 그 결과를 리졸트에 담아놓고 이 밑에는 이번 줄 입력이랑 리졸트랑 해갖고 꾸며서 최종적으로 한 줄 출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지금 완벽합니다. 리턴 제로 하는 것까지 완벽해요. 근데 그 위에 적혀있는 네 군데 파트가 지금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기 위한 네 군데 파트가 하나도 정상이 아닌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번 목표에 맞게 구성하는 게 이번 과제 넘버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세 글자만 유효하게 입력을 받습니다. 0번째 글자를 좌항으로 치고 1번째 글자를 연산자로 치고 2번째 글자를 우항으로 쳐요. 그 다음에 심지어 3-5를 해도 항상 덧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OP에 플러스 기호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담겨 있었다면 그렇다면은 add 말고 서브를 호출하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는 여기다 엄청 긴 분기 흐름을 넣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성공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주석 내용 확인하고 정리 슬라이드 구경하면 퇴근각을 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공백 문자 여러분 얼마든지 무시해 가면서 파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캔F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여러 자리 수 표현 3, 4, 5 세 글자가 연이어서 적혀 있다라면 그거에 대한 해석을 인트 형식 값을 345라고 말하면 됩니다. 등등등이에요. 그 다음에 더하기 말고도 다른 애들도 파싱할 수 있어야 되고 적절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별이 적혀 있었다. 멀을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복잡한 수식은 다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걸 이제 시도를 해볼 거고 그때는 이제 지금과는 살짝 다른 문제를 해결을 해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순차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좌항을 읽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앞부분에 공백이 있으면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릿수가 튀어나오면 그때부터 좌항을 다루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자릿수가 총 몇 자리냐 확인해보고 begin이랑 end를 정해서 pass number를 호출하면 돼요. 자, 한번 눈으로 한번 볼게요. input.txt 예시가 있으니까 지금 앞에 띄어쓰기는 없으니까 얘부터 유효한 자항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자릿수 맞죠? 0 자릿수 맞죠? 2 자릿수 맞죠? 4 자릿수 맞죠? 별은 자릿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좌항은 1024 네 글자짜리로 지금 구성했구나. 해서 begin은 처음이 0이었으니까 0으로 가져가고 end는 지금 별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 0, 1, 2, 3, 4, 4로 해서 0,4로 파스 넘버로 호출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걔가 네 글자를 알아서 자동으로 읽어서 지금 현재 코드 잘 짜놨으니까 1024를 나한테 줄 거예요. 그걸 LHS에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현재 우리는 별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연산자를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공백 문자를 제외하고 봤을 때 처음 튀어나오는 기호가 뭐냐? 그러니까 클래시파이를 하면 그게 기호냐 뭐냐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기호가 튀어나왔다라면 그 기호 자체를 그냥 OP에다 담아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부터는 1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구나. 비긴을 일단 0, 1, 2, 3, 4, 5로 잡아놓고 플러스 1 시켜놓고 이번에 end는 어디냐를 역시나 탐색하면 돼요. 그래서 1, 0, 2, 4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긴 하지만 맨 뒤에 널 문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널 문자를 만나면 널 문자 번째 인덱스를 end로 삼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다루기 시작한 시점을 begin으로 삼아서 pass number를 호출하면 돼요. 이게 이제 중간 띄어쓰기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좌항을 읽어야 되는 타이밍은 가장 먼저는. 근데 띄어쓰기가 있다? 그냥 비긴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또 띄어쓰기네. 비긴 증가시키고 그러면 비긴은 처음에 0, 1, 2, 3부터 스타트를 해요. 그래서 3, 4, 5, 6, 그 다음에 띄어쓰기네. 그러면 7 자리에서 우리가 띄어쓰기가 있기 때문에 6까지가 유효한 인덱스다라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냥 아까 전 미리 잡아놨던 비긴 값이랑 지금 계산하는 엔드 값 7, 그래서 4,7 해갖고 그냥 호출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긴을 7로 잡고 스타트를 합니다. 띄어쓰기니까 비긴 8, 비긴 9로 해요. 그럼 이제 비긴 번째 자리엔 지금 별, 유효한 기호가 들어있어요. 따라서 OP를, 그러니까 이번 연산자를 별표 한 글자로 잡아놓고 비긴 플러스 1 한 다음에 이제 우항 계산을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우항 파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긴 9 띄어쓰기네, 비긴 10, 11, 그래서 12부터 이제 자릿수 나오니까 비긴을 일단 12로 잡아두고 이제 엔드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엔드는 11, 12, 13, 14, 그 다음에 널문자 만나면서 이제 15번째 널문자를 만나면서 14번째 자리까지가 유효하구나. 그래서 내 손에 들고 있는 15를 엔드로 잡고 아까 세팅해놨던 12를 비긴으로 잡아서 호출하면 돼요. 그럼 걔가 또 나한테 1024를 줄 겁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담았던 이 OP가, 연산자가 if문 쓰면 되겠죠. 더하기면 add를 하고 빼기면 sub를 하고 등등 작업을 수행하면 돼요. 따라서 지금 우리 의미 관점에서 우리 파이썬에서 본 거랑 똑같죠. 좌항, 우항을 먼저 파악을 해요. 1024, 1024를 둘 다 먼저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덧셈을 하든 곱셈을 하든과 같이 여러분 결과적으로 코드를 짜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1024 뒤에 띄어쓰기가 있냐 같은 것들은 현재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띄어쓰기 같은 거 있어도 되고 5가지 연산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각각 리터럴들 여러 글자도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리터럴 여러 글자 받는 건 우리 방금 전에 완성했으니까 다른 부분에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둘러보기 정리, 지금 이게 5분 남았는데 간략하게만 보고 여기서 그냥 끝을 낼게요. 그래서 자, 작은 따옴표 A 같은 건 일단 C에서는 인트 형식 수식이에요. 그냥 숫자 튀어나온다 이에요. 그리고 차 형식이 명백히, 캐릭터 형식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글자 여러 개, 문자열을 다룰 때가 아니라 글자 하나만을 다룰 때는 결과적으로 걔에 대한 숫자를 비교를 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C 동네에서는 그냥 인트 형식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클래시파이도 인트 형식 값 받고 인트 형식 값 리턴하도록 짰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동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트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소수점 안 달린 형식이면서 현재 이 컴퓨터가 다루기 가장 적합한 크기를 갖는 형식으로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는 사실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캐릭터 1바이트 1바이트만큼을 따로따로 다루는 거는 굳이 그게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C 동네에서는 안 하는 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0번째 글자, 1번째 글자 등등이 각각에 대한 인덱스 값이 서로 모여있기 때문에 간단한 부등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 글자가 무슨 종류의 글자냐를 분류하는 if문 조건식을 편하게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 연산자 똑같이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컨스트 캐릭터 별 형식 수식이랑 대괄호 연산자를 묶어서 여러 글자들 중에 내가 원하는 특정 번째 글자를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짝 소개했었던 캐릭터 대괄호 형식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괄호 수식 안에, 그 대괄호 안에다가 여러분이 인덱스 값이 튀어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 예를 들면 리터럴 0 적으셔도 되긴 해요. 근데 비긴이라든가 엔드라든가 같은 식으로 밀어 넣으셔도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진 않긴 한데 아무튼 시작은 0번째는 동일하게 적용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인덱스 개념은 뺄셈이 가능해요. 뺄셈을 하면 거리가 나옵니다. 널 문자를 기준으로 두고 0 한 글자가 몇 번째 글자냐랑 9 한 글자가 몇 번째 글자냐 뺄셈을 하면 9 한 글자의 인덱스 값이랑 0 한 글자의 인덱스 값을 뺄셈을 하면 그 두 글자 사이에 거리가 나와요. 거리가 0이다라면 걔가 걔란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거리가 1이다, 한 칸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그대로 우리가 0에서 9 사이 같은 경우는 캐릭터 형식 값에 대한 인트 형식 값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와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고, 요 감각 인덱스는 뺄셈이 가능하다라는 것만 살짝 기억해 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후반부에 다시 등장합니다. 자, 살짝 생각해 볼게요. 인덱스 값을 더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 거냐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8 더하기 57이 의미가 있는 숫자냐, 0 한 글자에 대한 인덱스 값이랑 9 한 글자에 대한 인덱스 값을. 일단 뺄셈은 우리 지금 확실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 그 0부터 9까지 10칸에 걸쳐서 순서대로 미리 잘 담아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칸과 첫 칸 사이에 뺄셈을 하는 겁니다.
인덱스 사이에. 근데 덧셈은 확실히 여기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파이썬 동네랑 좀 다르죠. 파이썬 동네에서는 스트링 덧셈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스트링 뺄셈 뭔가 개 애매했어요. 오류가 나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곱셈은 그럭저럭 납득이 되는데, 근데 여긴 좀 얘기가 많이 달라요. 인덱스 동네에선 뺄셈을 여러분이 자주 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할 수 있고, 심지어 아스키 코드라든가 문자표 만드시는 분들이 뺄셈을 자주 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 컴페어 명령할 때 얘기했던 비교를 자주 한다라는 걸 전제하고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들을 그룹화해서 순서대로 번호를 잘 매겨놨어요. 그래서 뺄셈은 되게 일상적이고 이게 거리를 구하는 거고 의외로 지금 자주 쓰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일반 숫자 덧셈 뺄셈이랑 좀 얘기가 다른 것 같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 목표 두 수에 대한 사칙 연산 여러 자릿수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5가지 연산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중간에 띄어쓰기 껴놔도 우리의 스캔F처럼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효하지 않은 입력이 들어왔다면 정상적으로 실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예를 들면 345 띄어쓰기하고 6 같은 게 튀어나오면 저 사람 지금 연산자 빼먹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3 더하기까지만 하고 널문자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저 사람 지금 우항을 빼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발견될 때마다 non-zero 값을 리턴하도록 분기 흐름을 중간중간 껴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공백 문자를 몇 개를 입력할지 아니면 자릿수를 리터럴을 몇 글자짜리 입력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는 while문 덩어리들을 열심히 순차적으로 나열해 가면서 접근한다 정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미 읽은 글자는 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 아까 전에 막 범위를 좁힌다라는 느낌으로 플러스 비긴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했는데 별 문제 없이 납득할 수 있었죠. 이미 읽은 글자, 이미 해석이 완료된 애는 더 이상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어디까지 읽었었냐를 기록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begin end를 활용해서도 하실 수 있고, 이게 불편하다라면 int, index, 세미콜론 같은 거 추가로 도입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이상 미만 잘 체크해 주시고 파스 넘버 잘 만들었으니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과제는 결과적으로 천편일률적인 코드를 여러분이 업로드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독창적으로 뭔가를 만들었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우리 수업용 톡방이라든가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든가 요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 이게 잘 짰냐 못 짰냐 자유롭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토론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소위 표절과 관련한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이제 반대로 여러분이 혼자서 이거 도전해보고 싶다, 경험치 내가 있는 그대로 받고 싶다라면 톡방에 갑자기 막 스포일러 같은 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설명드리면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 일단은 수업은 끝을 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가실 분들 가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얘기하시고, 출석 못 찍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에 뭐 할지는 투표로 정할게요. 다음 주는 전원 출석으로 간주할게요.